3년간 남자 행세를 한 그녀, 왜 그랬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사건입니까? 네, 3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냈던 이 두 사람이요. 이날은 드디어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도 만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 둘의 대화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알고 나서 3년 뒤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만난 거라고 하는데 그 당시 만났을 때의 모습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CCTV 모습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설릉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여성 3명의 모습입니다. 다른 각도 CCTV 모습인데요. 저렇게 가까이에서 한 10분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나무 뒤에서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갑자기 한 여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다른 여성에게 휘두릅니다. 10분쯤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여성이 말려보지만 이후에도 가해 여성의 발길질은 몇 차례나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 저도 저 기사를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을 다시 봤는데 일단은 남자 행세를 해왔다가 직접 만나니까 여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요, 이게 지금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은데 만나기 직전에 어떤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나기 전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흉기를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요. 또 피해를 당하는 측에서도 일행을 한 사람 더 데리고 나올 이유도 없거든요. 1대1로 뭐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3년 동안 그 인터넷상에서 만났던 사이고 좋은 감정으로 만난다고 하면 각각 개인적으로 아무 유감 없이 만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흉기 가져가고 한 사람은 옆에 일행을 데리고 나오고 이랬다는 게 이거는 만나기 직전에 그 둘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어떤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나온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최남일 선생님 남자인 척을 했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을 상대로 해서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에 서로가 이 피해자가 피의자를 남성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처음으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범행 동기 중에서 이렇게 피의자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 척했던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기 전에 이 피해자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인근 건물의 관계자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누가 싸움을 했나? 조금 나온 게 아니니까 누가 여기서 싸웠구나 생각이. 근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피의자가 왜 흉기를 들고 나왔냐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그 피의자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상대방이 2명이 일행과 같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은 뭐 체격도 왜소하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나왔다.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얘기를 들어봐서는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만남 직전에 서로 어떤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 측이 혹시 그동안 3년 동안 남자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대화했던 사람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혹시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다른 일행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 2명이 나온다는 거, 그거고 또 자신이 불안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그 흉기를 소지하고 간 거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 상황에서 한 10여 분간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 본인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돼야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일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 김동철 박사님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착할 수도 있어요. 남성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채팅하고 대화하던 여성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게 본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만나가지고 여자라는 걸 밝히는 순간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 격렬히 반응하면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 대응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 같은 거는 들 수는 있는 거죠, 일단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어떤 그 동제적 감정을 가지고 게임에 몰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 말로써 하는 면대면의 어떤 그 소통들보다는 문자로 하는 소통들이었기 때문에 거짓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게 정제가 안 된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흉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정말 감정이 안 좋아서 흉기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왜소하고 남자인 척 했다는 그 자체는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자기가 잡고 이제 왜소하고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방어의 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휘둘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 범죄가 계획적인 거냐 우발적인 거냐 실제 형량을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이제 계획 범죄보다는 갖고 있다가 우발적 범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계획 범죄도 있지만은 잠재 확정 범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고 항상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할 수도 있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범죄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로 나누는 대화에 있어서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인철 변호사, 이 시간이 무려 3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근데 뭐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즘 채팅 앱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모의 여성이 막 갑자기 어떤 남성한테 얘기를 걸었다. 그럼 그 남성이 그 사진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미모의 여성이겠구나. 알고 보면은 남성인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이 직접적인 본인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감쪽같이 이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3년 전에 알게 되다가 채팅방에서 이제 계속 대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여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의심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남자라고 믿고 보면은 남자로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김동철 씨 그러면 이 사람은 온라인 게임이 이런 어떤 속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굳이 남자인 척을 해야 했느냐 무려 3년간 이건 왜 그렇다고 봐요?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본다면 보통 온라인 게임에서는 사실 자신을 숨기고 더욱 강한 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돼 있고 본인만의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을 글로서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센 척하기도 하고 또 여성이 남성 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는요. 이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고 있지 않다가 그날 왜 만나기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만나기로 한 이유도 그렇고요. 피해자 측에서 일행을 데리고 나온 것도 그렇고 가해자 측에서 흉기를 들고 나간 것도 그렇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추정컨대 이 사람들이 만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에서 혹시 당신 남자 아냐? 여자 아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심을 하고 저 만나보자. 저 남자 봐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눈으로 직접 보자. 아무리 봐도 당신 저 여자 같은데 이런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요즘의 범죄를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그런 갈등이 현실적으로 와가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 빈도가 늘었어요.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제 사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대용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런 범죄가 뭐 현저히 늘은 건 사실입니다. 최 변호사 일단은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흉기를 휘둘렀고 흉기를 휘두른 그 상대방 피해자의 부위 등을 봤을 때에는 살인의 고의는 있는데 지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이고요. 양형의 단계에서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흉기를 휘둘러서 특정 부위를 가격을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있대.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지금 피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갔다가 이것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양형의 그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경찰은 이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라든지 이 둘 사이에 김목주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이날 만나게 됐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게 그렇습니다. 그 그나마 지금 현재는 뭐 그 복부 쪽을 좀 찔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생명에 지장은 없고 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그 원인을 아마 이제 피해자 측으로부터 들을 거예요. 물론 이제 검거한 피의자도 뭐 일정 부분 얘기는 하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